자, 시작해볼게요. 이제 오늘은 드디어 지수로그 함수가 끝나고 이제 삼각함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삼각함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사인 세타, 그러니까 뭐 왜 우리가 그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 사인 45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린 뭐라고 불렀었냐면 삼각비라고 불렀었죠. 그렇지, 삼각비. 이제 약간 웜업 차원에서 쌤 요거 한번 물어볼까? 사인 45도 가장 최근에 한 박정훈 2분의 루트 2. 오케이. 우리 이제 선배들이 대답 못하면 좀 쪽팔리니까 박정훈만 시킬 건데 내가 기억 안 난다는 친구들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 특수각에 대해서는. 자, 코사인 60. 네? 코스 루트 2분의 1. 2분의 1. 자, 그 다음에 탄젠트 30. 2분의 루트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4. 삼각비 내신을 나랑 하지 않았나? 내가 지금 약간 마음이 쫄리네. 사인 30. 2 루트 3. 2분의 루트 3. 사인? 2분의 1. 2분의 1. 다 나온 거 아니야? 2분의 1, 2분의 루트 3, 루트 3, 뭐 다 나온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근데 이거는 대답해주겠지. 잠깐만, 스탑. 우리 정훈일사, 아연이. 그치. 야, 이것도 몰랐잖아? 야, 나갈 뻔했어, 나가. 탄젠트 45도는 1이죠.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특수가, 우리가 이런 거는 뭐라고 불렀냐면 삼각비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부터는 오늘 이 시간에 쌤이 이제 얘기를 할 거는 각을 있잖아. 이렇게 45도, 30도, 뭐 60도 이렇게 하면은 각이 딱딱딱딱 끊어져. 그럼 그 무슨 얘기냐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시간이라는 게 조금 약간 철학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라는 건 연속적이죠, 상황이. 딱 끊어서 그 순간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지금이라고 해도 벌써 시간이 흘러갔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 나 버스 몇 분 기다렸어 라고 얘기할 때 진짜 몇 분 기다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 뭐 물론 분이라고 얘기하면 몇 분 기다렸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이제 몇 분 몇 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속적이라는 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실수라고 얘기를 해서 쌤이 2하고 3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2 찍고 3 찍고 이렇게 쭉 요 상황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쌤이 x는 2, x는 3 이렇게 물어보면 x는 2일 때, x는 3일 때 이렇게만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 45도, 60도, 30도 이런 식으로 각을 표현하는 거는요, 60도일 때, 45도일 때, 30도일 때, 0도일 때, 90도일 때, 이게 각도도 연속적인 상황으로 수학하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싶은데 그거의 제한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야, 그럼 저 각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라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처음 배우는 게 각에 대한 표현법. 이걸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 각의 표현법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0분법. 그래서 우리가 단위는 이제 디그리를 사용해요. 도 그거 있잖아요. 45도, 30도, 그래서 45도, 그다음 뭐 30도, 뭐 15도 등등등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60분법이 되는 거고, 오늘 새로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바로 호도법입니다. 호도법. 이 호도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라고? 각을 연속적인 구간으로 우리가 조금 관찰하고 싶어서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다. 호도법은 단위를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요. 자, 이게 호도법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각도,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이용한 뭔가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할 건데 정의 자체는 어떠냐면 부채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채꼴, 수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부채꼴이 있는데 여기에 그 반지름의 길이니까 이제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여기 호의 길이도 R이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인데 여기 호의 길이도 R이 되는 그 순간의 그 각도를 우리가 이제부터 1 라디안이라고 정의 내리자. 이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알았지? 여기 호의 길이가 얼마일 때? 반지름이랑 일치할 때, 그때 그 각을 우리가 1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건 기존에 알고 있었고 새로 각을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의 각은 몇 라디언이라고 해. 요 정도의 각은 몇 라디언이라고 해. 그걸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알았지? 근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기사항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한 땀 한 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학하는 사람들 이제 정의를 내렸으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60분법으로 나타내는 거랑 라디언이랑 어떻게 관계를 우리가 찾지? 하다가 이제 떠오른 게 뭐였냐면 바로 반원입니다. 반원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봅시다. 이 반원이요. 지금 요 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60분법으로 생각하면 몇 도? 180도입니다. 그쵸? 근데 그거를 라디언으로 표기하면 몇 라디언이 될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지. 그래서 여기를 반지름을 봐봐. R이라고 잡았을 때 쌤에서 질문할게. 이 호의 길이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 정훈 가장 최근에 했으니까 대답 잘해주세요. 반지름이 아닌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주가 2파이R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반원이니까 잘했어. 파이R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질문. 자, 호의 길이가 R일 때가 1라디언이라 그랬어. 그럼 호의 길이가 파이R이야. 그럼 여기서 제후 요 각은 몇 라디언입니까? 파이라디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파이라디언이라고 쓸 수 있다. 호도법으로 표기하면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안 거지. 오케이. 여기 있는 60분법과 여기 있는 라디언과의 관계를 우리가 찾았다. 어떻게? 지금 기준은 180도가 되는 것이고, 자, 그것은 우리가 파이 라디언이라고 이제 정의 내리자.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사용하자라고 수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대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쌤이 여기다 RAD라고 계속 쓰고 있지만요. 이 단위는, 디그리의 단위는 안 쓰면 큰일. 하지만 라디언이라는 단위는 안 써도 괜찮아. 네, 안 써도 괜찮아. 우리가 이거는 라디언이라고 읽을게 라고 수학하는 사람들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라디언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알았지? 이 파이는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각을 표현하는 파이였다면 180도를 의미하지만 실수의 파이에서는 3.14의 크기를 갖고 있는 놈이 맞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생기면 안 돼요. 알았지? 각을 표현하는 건 180도지만 실수에서는 3.14의 크기를 갖고 있는 놈이 맞습니다. 됐죠? 네, 한번 가볼까요? 이제 연습해보자. 뭐 연습할 거냐면 앞에 보시고, 자, 쌤이 이제 60도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60도. 그러면은 몇 파이가 될까요?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왜? 180을 뭘로 나누면 되니까? 3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자, 90도라는 각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럼 몇 파이가 될까요? 2분의 파이가 되면 되겠죠. 괜찮나요? 네, 따라오세요. 이거 계속 할 겁니다. 자, 45도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괜찮나요? 네, 이거 여러분들 외우면 돼요. 하나 더 할까요? 30도. 얘는 6분의 8, 6, 3, 18, 3, 6, 18, 4, 45, 18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배우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쌤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 좀 익숙해졌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쌤이 한번 물어볼게요. 갑니다. 자, 앞에 보시고 사인 6분의 파이 갑니다. 머릿속 생각하세요.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 얼마? 제우? 2분의 1입니다. 사인 30도 2분의 1,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자, 사인 30도 2분의 1,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외워야 돼. 뭘 외워야 되냐면 사인 6분의 파이네. 그럼 30도를 말하는 거니까 2분의 1이 걸르지 말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스쿨 했는데 잠깐만. 스쿨 SCHOOL 학교.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학교라고 받아들이지 않잖아. 그냥 스쿨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게 있잖아. 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6분의 파이 잠깐만 30도? 그럼 사인 30도? 이러면 너무 늦어요. 알았지? 우리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그냥 외우세요. 알았지? 또 한번 가볼게. 코사인 6분의 파이도 해볼게. 코사인 6분의 파이는 당연히 코사인 30도를 말하는 게 맞긴 맞아. 근데 얘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자, 당연히 뭐 물어보겠어?
탄젠트 6분의 파이도 물어보겠지? 그럼 탄젠트 30도를 물어보는 게 맞아. 그럼 얘는 3분의 루트 3. 그 개인적으로 지금 이 탄젠트 6분의 파이는요. 이렇게 외울까요? 둘을 더하면 6이니까 탄젠트 6분의 파이는 3분의 루트 3.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외우라고 내 말은 어떻게 좀 외우라고. 텍스트 자체를 그 모양으로 뭔가를 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도 괜찮아요. 알았지?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탄젠트 6분의 파이 3분의 루트 3. 이렇게 이제 끌고 가라 이거지. 됐지? 또 갈게. 자, 이제 또 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 얘도 할 거야. 그치? 아연아 이거 얼마라고? 요거는 반드시 탄젠트 4분의 파에서 살짝 이게 막아 떴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알았지? 탄젠트 4분의 파 1 그냥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45도니까 얘도 2분의 루트 1 동일합니다. 루트 2분의 1 외워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요렇게 또 있죠? 사인 60도인데요. 60도는 3분의 파입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파 60도입니다. 얘가 바로 2분의 1이야. 알았지?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마지막 이것도 하나 할게.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 이렇게 이제 되는데 쌤이 기준이 될 만한, 물론 여기 있는 9개를 다 외웠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선 이거 봐봐. 요거는 좀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이고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 4분의 파이 1.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쓰는 건요. 흔들리지 마세요. 제발 여기서 헷갈려 하지 말라 이거야. 알았지? 사인은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도 외워야 되냐면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이것도 외워야 되지만 내가 이걸 쓱 가리고 야 사인 얼마가 2분의 1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6분의 파이요.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인 6분의 파이 빨리 눈으로 찍어.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 탄젠트 4분의 파이 1. 알았지? 아연아, 알겠어? 이제부터 선생님 보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마시고 요거 9개 외우세요. 나 눈 마주치면 하는 거야. 이하연 딱 눈 마주쳐서 그러면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하는 거야. 탄젠트 6분의 파이는 3분의 루트 3 알았지? 눈 마주치면 이제 우리는 삼각함 이거 특수각 삼각비의 값으로 인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나요? 알았지? 여기까지 이렇게 일단 외우면은 우리가 이제 호도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한 거고 하나만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가끔 가다가 어떤 걸 여러분들한테도 묻기도 하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80도를 파이 라디언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1라디언은 한 어느 정도 돼? 이게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야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어요. 1라디언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 몇 도 정도 될까? 쉽게 말하면 1라디언은 몇 도 정도 될까? 자, 느낌 느껴봐봐. 내가 지금 1라디언이라고 했지. 그럼 이 파이로 뭐 하면 되지? 나누면 되는 거거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이분의 뭐가 되냐? 180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라디언은 파이분의 180도입니다. 1라디언은 파이분의 180도. 디그리로 지금 선생님 바꾼 거예요. 1라디언은 파이분의 180도. 자, 생각해. 파이가 실수 크기로 몇 정도 된다 했지? 한 3.14 정도 된다 했잖아. 그럼 180도를 3.14 정도의 크기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57점 머시기 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라디언이라는 표기를 봤을 때 제발 사인 1도인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알았지? 사인 1도 아닙니다. 왜냐면 디그리로 표시하면 대략 한 57도 정도 된단 말이죠. 사실 1라디언의 크기가 요 정도예요. 꽤 큰 각이라고. 알았지? 근데 자꾸 우리 학생들 보면은 1도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혼돈의 카오스야. 자, 다시 볼게요. 1라디언은 파이분의 180도다. 자, 우리 하이라이트 좀 합시다. 그 84페이지 정석책. 거기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밑에 기본 정석 네모 박스 보이시죠? 파이 라디언은 180도다. 1라디언은 파이분의 180도다. 대략 한 57도 정도 된다.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언이다. 네, 거기까지 여러분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어려운 거 없고요. 됐죠? 자, 가계 표현법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고 쌤이 여러분들 진짜 부탁했습니다. 요거 표 있죠? 요거. 여기다 그려놓은 거.
외워야 돼요. 정말로. 알았지? 그래서 쌤이 사인 얼마가 2분의 1이야? 그럼 6분의 파이요. 이게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사인 얼마가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3분의 파이요. 탄젠트 얼마가 1이야? 45도 4분의 파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건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된다. 이게 이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얘기를 한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또 뭘 배울 거냐면 이번에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호의 길이랑 넓이. 사실 그렇게 막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모의고사에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내신에서는 이제 간혹 물어보니까 우리가 공식만 조금 암기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쌤 가볍게 넘길게요. 봐봐. 우리가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얘기할 때 여기에 세타라는 걸 중심각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각을 표현하는 거 번데기 모양으로 쌤이 세타라고 읽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반지름은 R이고 자 여기 호의 길이는 이제부터 L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세타는요. 지금부터 쌤이 말하는 이 공식에 쓰여지는 세타는요. 각이 무조건 라디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L은 R세타. L은 R세타. 그러니까 여기 세타에 들어가는 건 뭐라고요? 라디안 표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L은 R세타. 자, 그 다음에 S는 2분의 1 RL. 2분의 1 RL 이렇게 외워주면 되는데 L이 R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R세타 한번 들어가면 2분의 1 R제곱 세타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이 공식은 외우세요. 네, 그냥 여기는 지금 쌤이 얘기하는 요것들은 그냥 암기하면 끝나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문제를 틀린다. 아, 암기조차 하지 않는구나. 지금 수학적인 여러분들한테 뭐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게 1도 없습니다. 오롯이 암기예요, 지금. L은 R세타, S는 2분의 1 RL. L은 R세타, S는 2분의 1 RL. 그래서 만약에 세타는 R분의 L, R은 세타분의 L. 충분히 이 공식 하나로 바꿀 수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 거시속 외웠잖아요. 똑같습니다. L은 R세타, L은 R세타, R은 세타분의 L, R은 세타분의 L. 근데 굳이 그거 다 외울 필요 없고 얘만 하라니까. L은 R세타. 알았지? S는 2분의 1 RL, S는 2분의 1 RL,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요까지 좀 써줘야 돼. 왜냐면 L을 알려줄 때도 있고 세타를 알려줄 때도 있기 때문에 반지름은 꼭 알려줘요. 근데 이 둘 중에 뭘 알려줄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좀 같이 외워두길 바란다. 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요? 네. 요거 S는 2분의 1 RL. 요게 원래 어떻게 들어간 거냐면은 그 S는 2분의 1 RL 요게 부채꼴의 넓이를 하면 우리가 R제곱 뭐라고 하죠 원래? R제곱 파이 원의 넓이에서 360분에 어떻게 들어가지? 360분의 중심각. 이거 들어가는 거 맞아? 그치? 여기 세타가 들어가는데 360도는 몇 파이게? 2파이 정답입니다. 2파이니까 요 파이가 약분이 되죠? 2가 남았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R세타가 뭐라고 했으니까 L이라고 했으니까 요 공식을 만들어줬던 겁니다. 됐어요? 2분의 1 RL.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 공식으로는 요거가 먼저지. 2분의 1 R제곱 세타. 근데 그게 2분의 1 RL로 바뀔 수도 있고 만약에 쌤 그럼 L은 왜 R세타라고 얘기해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도 또 쌤이 한번 보여줄게요. L은 왜 R세타예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2파이 R에서 시작했죠. 거기에 이제 360분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중심각. 이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 우리가 중딩 때 계산했던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2파이하고 여기는 360도가 약분이 되면서 2분의 1 L은 R 세타. 이렇게 이제 들어갔던 게 요거다. 됐죠? 그래서 그냥 외우세요. L은 R 세타, 2분의 1 RL. L은 R 세타, 2분의 1 RL. 됐죠? L은 R 세타, 2분의 1 RL.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죠? 충분히 여러분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86페이지 거기다 또 하이라이트 이건 외우는 거니까 네모 박스에다가 하이라이트 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에다가 L은 R세타,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S는 2분의 1 RL 넓이하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네, 그 다음에 그 어드바이스 있죠? 거기다가도 하이라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타는 60분법에 의한 단위가 아니라 호도법에 의한 단위라는 사실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까지 표시를 좀 하도록 합시다. 괜찮죠?
네, 이제 쌤 기본 문제 가볼게요. 자, 기본 문제 7-1번. 이렇게 공식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막상 문제는요 조금 꼽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7-1번 갈게요. 아무래도 중등 문제는 아니니까. 둘레의 길이가 8cm, 넓이가 4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의 길이가 아니고요, 여러분. 둘레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번 문제 보면 머릿속으로 생각할까? 부채꼴 호가 이거, 아니 부채꼴이 이거잖아. 근데 둘레의 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2R 더하기 L을 알려준 거다. 그치? 둘레의 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R 두 개의 L을 더한 게 둘레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8이랍니다. 그 다음 또 넓이가 4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넓이 4 근데 여기 봐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미지수가 RL이잖아. 그러니까 요걸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써야지. 내가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RL은 뭐라고 해야 돼? 넓이가 4니까 넓이 4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얘도 8이네. 됐어? 그럼 느낌 오지 않냐? 더해서 8이고 곱해서 8인 거 뭐 있어? 복잡하구나. 자, 더해서 8이고 곱해서 8인 거 없네. 이거 구해줘야 되겠네. 바꿔야 되겠다. 공식 써가지고. 근데 충분히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이거 쌤 살짝 이렇게 컨닝했더니 뭐 나오냐면 L은 4 나와. 4. 그러니까 4, 2였었겠지. 4, 2였었겠지. 물론 이거 L은 해서 연립을 해도 되지만 나는 이걸 봤을 때 때려 넣을 것 같은 느낌이다. 나라면은 이 둘을 지금 더한 게 8이고 사실 이게 이 둘이라면 나는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 R이랑 L이 정수라는 걸 알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 예리한 질문인데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들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쌤은 일단은 조금 약간 짬에서 나오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나만이 푸는 방식이고 나는 정말 정석대로 풀 거야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L은 이라고 바꿔가지고 연립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줘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방법이에요. 지금 보니까 L이 4라고 나와요. 그리고 R은 2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였냐면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중심각? 근데 필요 없어. L은 R세타 이거 했었잖아. 그렇잖아. 근데 L이 얼마? 4. R이 얼마? 2. 그럼 세타도 2.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따라서 세타는 뭐라고 해야 돼? 2 라디언. 근데 그냥 2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각이 2라는 건 2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라디언은 사실상 꽤 큰 각이에요. 100도가 넘는 각입니다, 여러분. 알았지? 그러니까 그거를 잘 느껴야 됩니다. 내가 2라고 썼다고 해서 2도구나. 굉장히 작은 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알았지? 자, 2번 갈게요. 2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둘레의 길이가 80이랍니다. 오케이. 그럼 똑같이 쓸게요. 2R 더하기 L을 쌤이 80이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고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려. 넓이가 최대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S라는 것은 2분의 1 RL이라고 쓰는데 이 넓이가 최대일 때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라. 넓이가 최대일 때 넓이와 크기,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가 읽혀져야 되냐면요. 이 둘을 더한 게 나왔고요. 이 둘을 뭐 한 게 나왔죠? 곱한 게 나왔죠. 그런데 곱이 뭐라고 얘기하죠? 최대라고 얘기하죠. 합이 나오고 곱이 나왔고 반지름 양수고 L 양수고 더한 게 나왔고 곱한 게 나왔고 곱의 최대에 대해서 얘기한다. 뭐 떠올려야 돼? 산술기합니다. 여러분 산술기하예요. 알았지? 자 봐봐. 산술기하잖아. 산술기한 거 알아. 근데 최대일 때 이렇게 말한다는 건 등호 성립 순간을 말하는 거야, 얘들아. 등호 성립 순간을 말하는 거야. 맞잖아. 곱이 최대일 때 등호 성립 순간을 말하는 거야. 됐잖아. 그럼 등호 성립 순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사실상 이 둘 더하는 게 어떨 때야? 내가 항상 얘기해. 둘 더한 게 뭐 할 때라 그래? 같을 때라고 얘기해. 둘 더한 게 같을 때라고 얘기한다고. 된 거 맞아? 그럼 이 둘 더한 게 같을 때라고 한다면 얘 얼마여야 돼? 40. 얘 얼마여야 돼? 40. 이게 끝이야. 여러분들이 이걸 읽는다면 지금 이 R하고 더해지는 두 놈이 같을 때구나. 됐죠? 근데 문제에서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중심각의 크기는 아까 말했어. L은 R세타. 보이잖아. 이게 지금 뭐야 자동으로. 2가 세타야.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입니다. 아예 뭐래? 중심각의 크기는 2라디안입니다. 2라디안. 동의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주면 됩니다. 다시 할게요. 더해지는 두 놈이 같을 때가 등호 성립 순간이다. 산술기압 평균입니다. 알았지? 산술기압 평균. 아니 따라오고 있나요 지금? 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고, 그때 넓이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넓이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지금. 이거 R이 얼마라 그랬어, 쌤이? 40이 아니라 20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L이 지금 4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 여기다 퐁당퐁당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넓이 구하면 끝입니다. 별거 없죠? 네, 요게 마무리 끝. 그래서 거기다가 써놓읍시다. 7-1번은 2번은요. 최대일 때에다 동그라미 하고 등호 성립, 산술기압 평균, 등호 성립 순간이라고 써놓으세요. 더해지는 두 놈이 같을 때. 그 삼각비의 정의를 여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9쪽에 있는 문제도 쌤이 풀라고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숙제에서 제외를 시킬 건데, 대신에 요 얘기는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앞에 보시고 쌤이 이제 조금 어려운 거 얘기 하나 시켜볼게요. 뭐냐면,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두고 생각보다 요 각을 세타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각하고 여기 쌤 변 이렇게 하나 알려주면 나머지 두 변을요 그 삼각 비를 이용해서 표현을 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쌤을 제시하고 여기 3, 여기 5. 자, 요 길이 얼마입니까? 라고 아연이한테 물어보면 아연이는 4.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쌤이 여기 있는 했을 때 저기 25에서 9를 빼가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치? 내가 지금 여기 3, 5 하면 여기 4. 이 정도의 스피드는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쌤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부터 내가 야, 요 길이랑 요 기능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요 정도의 스피드처럼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았지? 자, 이제 가볼게. 알려줄게. 일단 첫 번째는 저런 식으로 빗변을 알려줬을 때야. 빗변을 알려줬을 때가 가장 쉬워. 어떻게 되냐면 얘 세타가 콧구멍처럼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얘랑 붙어있는 이 변을 A 코사인 세타로 외우는 거야. 콧구멍처럼 생겼으니까 외워. 알았지? 어떻게 쓰는지 외우게 시키려고 내가 5만 가지 방법을 쓰잖아. 콧구멍처럼 생겼으니까 붙어있으니까 A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A 사인 세타가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인 세타라는 게 예분의 예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잖아. 사인 세타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예분의 예 한다 쳐봐. 그럼 사인 세타만 남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빗변을 알려줬어. 여기 각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 두 변을 삼각비로 표현을 해보자. 그걸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은 이게 오케이. 콧구멍이랑 가까운데 코사인, 콧구멍이랑 가까운데 코사인 이제 외웠잖아. 그럼 쌤이 이제 모양을 바꾼다고. 항상 직각삼각형이 저렇게 제시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직각삼각형 모양을 좀 바꿔서 쌤이 이번엔 여기를 A라고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일단 나한테 알려준 게 빗변의 길이를 알려줬구나 한다면 여러분은 자동 오케이 콧구멍이랑 가까운데 A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먼 데는 A 사인 세타 이렇게 자동으로 가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괜찮죠?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빗변을 알려준 게 가장 쉬울 때다. 됐죠? 됐죠? 삼각비는 요걸로 쌤이 대체할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빗변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밑변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아, 요때부터 우리가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돼요. 요때부터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자, 봐봐. 예분의 예가 코사인 세타야. 동의해?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이 빗변이 어느 자리로 들어가냐면 분모. 봐봐. 예분의 예. 그래서 분모 자리에 들어가는 데다가 코사인 세타 분의 A라고 써줘야 돼. 항상 나한테 알려주는 모든 변의 길이는 무조건 분자로 가거든요. 알았지? 그러니까 근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예분의 얘가 코사인이지 않느냐. 근데 얘가 예분의 얘 들어가야 되는 길이니까 코사인 세타를 분모에 써라.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예분의 예 이게 탄젠트 세타잖아요. 근데 예분의 얘는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놈이라서 A 탄젠트 세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쌤 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아연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괜찮아요? 쌤 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쉽게 갈게요. 여기의 모양만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90 여기 세타 그 다음 쌤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만약에 잡는다라고 하면
좀 너무 쉬울 것 같으니까 슬쩍 여기를 한번 바꿔볼까? 슬쩍 여기를 한번 바꿔볼까? 슬쩍 바꿔볼까? 슬쩍 바꿔볼까? 얘 한번 바꿔. 그러니까 빗변이 아닐 때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얘분의 얘를 코사인인데 아무것도 안 해줬으니까 코사인은 쓰임이 없는 거야. 알았지? 봐봐. 얘분의 얘 보여? 얘분의 얘야. 얘분의,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야 돼? 분모. 어떻게 써줘야 돼? 탄젠트 세타분의 A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지. 괜찮아? 또 갈게. 얘분의 얘분의 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사인이기 때문에 얘분의 얘에 해당하는 이놈을 사인 세타분의 A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이 얘기야. 내 말 동의해?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한테 필요되어지는 삼각 B지. 그리고 당연히 사인 6분의 파이 얼마라고요?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코사인 3분의 파이 탄젠트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3 루트 3분의 1 그렇죠. 루트 3분의 1 그렇게 이제 바로바로 나오는 건 이미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쌤이 생각하고 이걸 좀 알고 있어 줘라. 알았지? 이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삼각함수 활용편에서 아주 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삼각 B 거기 있잖아요. 삼각 B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지금 여러분들은 그 표에 있는 값들을 외우기보다는 요거를 몇 개를 써놓고 이렇게 우리가 삼각 B랑 그 다음에 각을 알고 있을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걸 좀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예시를 시켜봐야겠다. 그 생각했어. 봐봐. 니네 만약에 요거는 지금 솔직히 알 텐데 이거 모르면 진짜 나 진짜 속상한데 또 3분의 파이 특수각일 때 있잖아요. 특수각일 때 지금 쌤이 여기를 길이를 2라고 2분의 3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2분의 3? 그럼 이제 여기는 얼마예요 길이가? 탄젠트 힘들죠. 그렇게 생각할까봐 쌤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특수각 있죠. 우리가 아까 했던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얘네들은 비율 관계를 외워둬라.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여기 앞에 보시고 쌤이 3분의 파이 기준으로 갈게요. 사실 3분의 파이라는 건 60도 얘기하는 겁니다. 비율 관계가 1대 2대 루트 3이었어요. 동의하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각은 얼마가 될 거냐면 6분의 파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하죠? 자, 그리고 우리 그 4분의 파이였던 놈 있잖아요. 여기가 4분의 파이였을 때는 비율 관계가 1대 1대 루트 2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우리 이제 좀 대화가 되지 않을까. 내가 굳이 디그리 60도, 30도 라고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너네한테 3분의 파이라고 해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이게 지금 60도를 뜻하는 거니까 1대 2대 루트 3이 되겠죠. 됐죠? 그럼 여기 길이는 2분의 3 루트 3 하면 되고 요 길이는 3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면 된다. 괜찮나요? 1대 2대 루트 3의 비율 그걸 쌤이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 여기를 쌤이 45도 그러니까 4분의 파이라고 쓰도록 하겠고요. 요 길이 2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길이는 얼마예요? 정훈 루트 2입니다. 그죠? 1대 1대 루트 2니까 요 정도도 여러분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그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1대 2대 루트 3이나 1대 1대 루트를 내가 까먹었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다 같이 좀 적어 놓으시고 괜찮나요? 네, 좀 같이 적어 놓고 같이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89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뭐 88이랑 89페이지는 우리랑 조금 다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보다는 지금 쌤이 얘기하는 요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는 문제 푸는데 유용할 것 같아서 요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0페이지 넘어가서 일반각의 삼각함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일반각의 삼각함수. 그래서 쌤이 오늘 또 요 얘기를 좀 잠깐 하도록 할게요. 일반각의 삼각함수. 이제는 더 이상 삼각 B가 아니라 삼각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함수라는 것은 x값에 따라서 y값이 변하는, 그러니까 변수가 있으면은 무언가가 종속 변수가 결정이 되는 그런 꼴을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함수들이 y는 sin x 이런 식으로 각도
사인의 변수를 두는 거예요. 각도의 변수를 줌으로써 그때마다 y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삼각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인 30도 얼마야? 사인 60도 얼마야? 이게 아니라 사인 y는 사인 x라고 두고서, 그래서 이제 더 신기한 건 사인 90도 얼마야?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볼 거다 이거지. 각도가 삼각비라는 것은 직각 삼각형에서만 제한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다면, 이제 삼각함수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각도가 135도, 180도, 270도에 해당하는 사인 값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알았지? 그럼 각도가 계속 변한대요. 근데 우선 이거부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삼각함수를 정의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삼각함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놈 바로 원입니다. 원이랑 뗄 수가 없어요. 여기 원. 단위원이라고 해서 반지름이 1인 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할게요. 반지름이 1인 원. 여기에서 자, 봐봐봐. 쌤이 이제부터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요 좌표 하나를 잡고 이렇게 중심이랑 연결해서 여기에 각을 변화를 시켜줌으로써 이 x, y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는지를 쌤이 조금 보려고 해요.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까지는 이 좌표를 x, y라고 표현하는 것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기 시작하면은 얘를 x, y 대신에 다른 걸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수선의 발을 여기서 내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선의 발을 내려요. 지금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지?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의합니까? 자, 요 점의 x 좌표는 요 길이랑 동일하다. 동의합니까? 요 점의 y 좌표는 요 길이로 대체할 수 있다. 동의합니까? 괜찮아요? 그럼 쌤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묻겠지? 자, 변의 길이 하나 알려줬고, 그 다음에 각을 알고 있습니다. 우린 나머지 두 변을 삼각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요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지? 콧구멍이랑 가까우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는 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왜? 지금 빗변기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쌤 뭐라고 썼어? A라고 쓰면 여기를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라고 한다고 했는데, 빗변의 길이가 지금 여기 1이라니까? 동의하지? 뭔 말인지 이해하지? 그럼 여기 x 좌표, x 대신에 이제부터 뭘 갖다 쓸 수 있다? 아, 코사인 세타를 갖다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쌤이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쓰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은근히 또 헷갈리나 봐, 우리 학생들이. 왜냐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얘 매칭을 시킬 때, 야, x가 코사인이지 하는데 이 코사인을 자꾸 까먹는 거야. 이거를 내가 고등학교 때도 내가 배웠거든. 내 고등학교 때도 나도 이 삼각함수라는 거 배웠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삼성동 옆에 살잖아요. 선생님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정훈이 삼성동 뭐 있어요? 삼성동 유명한 거? 현대백화점 말고? 코엑스. 외우세요. 실제로 나 고등학교 때도 나 그렇게 외웠어. 진짜로 헷갈려가지고. 코엑스. 알았지? 코사인이 x 좌표야. 코엑스 모르는 사람 없잖아. 아, 이렇게라도 외우라고. 헷갈리니까. 자, 아무튼 잘 갔다 왔어. 그럼 너 이거 까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 알았지? 코사인이 x 좌표다. 코사인이 x 좌표다. 그거 기억을 해주세요. 알았지? 근데 여기서는 쌤이 지금 여기를 1이라고 썼잖아요. 단위원. 반지름이 1일 때는 그냥 x 좌표 코사인, y 좌표 사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단위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원에서는 이게 이제 반지름 R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R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빗변이 R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를 시킨다면 x, y 이 좌표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바뀝니다. 쌤은 지금 반지름이 1일 대로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한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관계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할게요.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 그 다음 사인 세타는요 R분의 Y, 이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별의별 각도가 다 나와도 너네는 코사인, 사인 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앞에 볼게요.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코사인 270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270도도 조금 약간 촌스러운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요거 한번 살짝 고차원도 아니야. 2분의 3파이 한번 가볼까요? 느낌 와? 파이가 180이지.
2분의 파이가 90도지. 그래서 내가 재배한 거야. 270도를. 알았지? 속도가 좀 더디네요. 2분의 파이가 90도 아닙니까? 90도에 3 곱한 걸 우리 270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함. 아니 근데 좀 파이가 계속 180! 자, 어쨌거나.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단위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얘들아, 봐봐. 옛날에는 우리가 코사인 270도 어떻게 봤냐고.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잘 들어. 이제부터 우리가 각도를 잡을 때, 선생님 얘기 잘 들으세요. 각을 잡을 때요, 이 그래프 상에서는 요 X축의 양의 방향, 요거 있죠? X축의 양의 방향.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시초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시초선, 시작하는 선 해서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X축의 양의 방향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 글자입니다.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알았지?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각도를 나타내는 뭔가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동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경.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요거 딱 멈춰져 있는 이것을 동경이라고 불러요. 뭐 움직일 동 바늘경자를 써가지고 동경이라고 하긴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있잖아. 여기다 이렇게 동경을 놔두고 쌤이 여기서 이거를 팅 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뱅글뱅글뱅글 동겠지. 알았지? 그렇게 각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 삼각함수를 표현할 때 쌤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건 얘거든? 회전 운동. 이제 이 원 안에서 우리가 동경이 회전 운동을 함으로써 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우선 요거 한번 해볼게. 그럼 2분의 3파이라면 각기 이 동경이 어디에 멈춰져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딱 멈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각도가 2분의 3파이가 된 상황이라는 거지. 알았지? 근데 난 이렇게 물어볼게. 정훈, 여기 몇 콤마 몇이야? 이거 지금 단위 원인데 얘 몇 콤마 몇이야? 0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요 점의 좌표 0, 마이너스 1 봤어? 근데 이건 X좌표, 요건 Y좌표 됐어? 근데 코사인은 누구 좌표? X좌표. 그래서 코사인 2분의 3파이를 0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사인이었으면 마이너스인가요? 네. 됐어요? 됐어요? 좌표가 이게 뭐 내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걸 얘기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낯설어. 아 이렇게 이렇게 이제 돼버려서 낯설어서 그렇지. 다시 정리할게요. 단위원의 상황이라면 X좌표가 뜻하는 게 코사인이고 Y좌표를 뜻하는 게 사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쌤이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코사인 2분의 3파이가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단위원에서 그 점의 좌표, 그 동경에 놓여져 있는 점의 좌표를 보고서 아 코사인은 X좌표니까 0 이렇게 읽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쌤이 또 얘기를 해볼까요? 뭐 다른 걸 또 하는 예시를 들어보자면 사인 4분의 3파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파이. 사인 4분의 3파이. 그럼 또 얘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단위 원이 있잖아요. 원이 이렇게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는 몇 도야? 135도예요. 135도. 자, 볼게요. 0, 시초선 갑니다. 시초선 0. 그 다음에 요만큼 가면 4분의 파이, 요만큼 가면 2분의 파이, 요만큼 가면 4분의 3파이. 그 동경이 지금 딱 여기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동경이 딱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4분의 3파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여기의 각도입니다. 됐죠? 그럼 지금 여러분 여기의 각도는요 얼마가 되냐면 45도예요. 45도입니다. 동의해? 괜찮아? 그리고 쌤은 역시나 단위 원에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단위 원. 다 단위 원에서 얘기합니다. 그럼 쌤이 우리 재호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이 점의 좌표를 한번 얘기해 줘 볼래? 라고 좌표 얘기해 줘 볼래? 라고 하면 우리 재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X좌표. 여기가 지금 단위 원이니까 1. 그럼 나는 여기에서 이거 딩딩딩딩딩딩 내리면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야! 아까 분명히 쌤이 1대 루트 2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빗변이 1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밑변을 루트 2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뭐야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게 좌표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2, 4분면에 찍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루트 2분의 1이면 얘도 뭐야? 루트 2분의 1이라서 좌표가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동의합니까?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점의 좌표를 찾고 나면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 그래서 사인 4분의 3파이는 Y좌표 그대로 루트 2분의 1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좌표를 사인 코사인으로, 코사인 사인을 좌표로 여러분은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주면 쌤이 지금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지금까지 삼각 B에서는 여러분들이 30도, 45도, 60도 직각 삼각형 그리고 예각 범주에서만 구했었더라면 이제는 270도라는 각, 135도라는 각에 대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다 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괜찮죠? 물론 이렇게 좌표를 다 찾아가지고 문제 푸는 그런 방식으로 선생님이 취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좌표 얼마입니까? 빨리 우리 같이 봅시다 해서 지금 여러분들 시키고 있지만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일단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조금 일단은 좀 적어둘게요. 요거 두 개만 좀 적을까요? 예시로 어디다 적어두냐면 쌤이 방금 전에 얘기한 게 91페이지 있죠? 91페이지. 91페이지에 보면 일반각의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 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것들이. 네, 그 네모 박스 일반각의 삼각함수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 그 밑에 네모 박스 있죠?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쌤이 지금 예시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적어두도록 합시다. 요 좌표는 0, 마이너스. 네, 코사인은 Y좌표, X좌표, 사인은 Y좌표 이렇게 봐야 된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코사인이 X좌표고 이제 사인이 Y좌표다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잘 들어왔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쌤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삼각함수의 종류, 삼각비가 총 3개잖아요. 그렇잖아. 하나가 지금 뭔가 빠졌어. 뭐가 빠졌어? 탄젠트가 빠졌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탄젠트를 뭐라고 배웠냐면 밑변분의 높이, 직선에서는 뭘 뜻한다? 기울기라고 배웠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여기다 쌤이 쓸게요.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기울기 x분의 y라고 쓸 수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그래서 얘는 뭐 x가 무슨 좌표? 코사인. y가 무슨 좌표? 사인. 이러니까 당연히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까지 연결도 시킬 수 있겠고요. 그쵸? 그럼 쌤에서 질문할게요. 자, 이제 갑니다. 동경이 여기에 놓여져 있어요.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탄젠트 부호를 좀 얘기해 줘 볼까요? 정훈? 양이죠. 뭘 판단하면 되냐면 기울기의 부호를 여러분들 판단하면 됩니다. 동경이 1사분면 위에 있다. 그러면 탄젠트는 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동경이 2사분면 위에 있다. 탄젠트는 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동경이 3사분면에 있다. 탄젠트는 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동경이 4사분면에 있다. 탄젠트는 음입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걸 양수라고 하고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걸 음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탄젠트는요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양수를 나타내네요. 동의해요? 괜찮지? 자, 이제 두 번째 질문할게요. 쌤이 사인하고 코사인의 부호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겁니다. 사인은 Y좌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동경이 여기 있어요. 1사분면. 여기 있다고, 여기. 그럼 사인의 부호는 양수겠죠. Y의 부호가 양수니까. 동의해? 자, 만약에 동경이 2사분면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 그럼 여기 좌표를 봤을 때 사인의 부호는 양수가 되겠죠. 괜찮나요? 근데 좌표 여기 찍혀 있네. 동경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야. 그럼 사인의 부호는 음수. 동경이 이쪽에 있어도 사인의 부호는 음수가 됩니다. 코사인 마무리할게요. 코사인 양수. 코사인은 X좌표니까. 코사인 음수. 코사인 음수, 코사인 양수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쌤이 좀 정리를 해주자면 1사분면에 동경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럼 부호가 모두 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양수다. 다 양수다. 근데 이쪽에 동경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럼 하나만 양수야. 뭐만 양수야? 사인만 양수야. 사인만 양수라고. 코사인도 X좌표 음수고 탄젠트 기울기도 음수라서 둘은 음수야.
알았지? 그 다음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야. X좌표도 음수고 Y좌표도 음수인데 기울기만 양수야. 알았지? 근데 여기는 X가 양이지. 그래서 뭐만 양수야? 코사인만 양수야. 알았지? 그래서 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외워. 뭐라고? 얼싸안고. 얼싸안고 강강수월래. 아니 진짜로 얼싸안고로 외운다고 진짜로. 알았지? 니네가 야 동경이 3, 4분면에 있대. 뭐가 양수야? 그러면 탄젠트. 야 동경이 2, 4분면에 있대. 뭐가 양수야? 사인. 동경이 4, 4분면이야. 그러면 코사인. 이렇게 해야 돼. 얼싸안고 생각해가지고. 진짜야. 우리 정석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어디요? 어? 어디 있냐면 92페이지 봐봐. 92페이지. 빨리 봐봐. 벌써 안 레알. 어디 있냐면 심지어 거기 봐봐. 보기 2번 보여? 맨 밑에 보기 2번. 그 위에 어드바이스 보여? 거기다 하이라이트 하자. 자, 1사분면부터 화살표 방향으로 읽어보면 얼싸안고. 좀 유치하기는 하나 이렇게 해서라도 기억해 두길 바란다 라고 정석책에서 나와 있다고.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얼싸안고. 알았지? 지금 우리 지금 뭐도 배운 거야? 부호도 배운 거야. 괜찮지? 이제 준비할 수 있지? 오케이, 좋았어. 그럼 쌤이 지금 삼각함수의 부호도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정의도 얘기를 해줬고, 근데 일반각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딥하게 들어갈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 없어? 괜찮지? 별로 어렵지 않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지금 문제가 하나 있던데, 쌤이 그거 잠깐만 좀 너네랑 같이 풀고 넘어갈게. 뭐냐면은 기본 문제 7-3번. 봐봐봐. 요거 잠깐만 풀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돼서 기본 문제 7-3번 보면 1번 봐봐. 1번 원점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지나는 동경이래요. 1번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원점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면 대략 한 요 정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지나는 동경.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가계 크기 세타? 그럼 그 세타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에 대한 세타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 X축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 동경이 여기 있어. 그 각이 세타라고 한다는 것은 시초선으로부터의 각도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게 세타인데 사인 세타 구해보고 코사인 세타 구해보고 탄젠트 세타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게 잠깐만 나는 요 X좌표가 코사인인 걸 알고 요 Y좌표가 사인인 걸 알고 기울기가 탄젠트인 걸 알기 때문에 바로 답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요. 알았지? 쌤 이제부터 해볼게.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잠깐 여기 봅시다. 이 X, Y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분명히 아까 단위 원일 때 반지름이 1일 때는 그냥 X를 코사인, Y를 사인으로 읽을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지금 얘 잘 봐봐. 여기에서 얘는 반지름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이게 반지름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럼 이 길이가 실제로 지금 1이 아니잖아. 얼마야? 이 길이 지금 5야. 이 길이가 5라고. 얘는 반지름이 1인 원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사인 세타는 R분의 Y. 이걸 기억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간다면 사인 세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R분의 Y. 그래서 5분의 마3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탄젠트는 R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기울기예요. X분의 Y 4분의 3 보면 알죠? 코사인 음수 사인 음수, 코사인 음수 뭐만 양수야 지금? 탄젠트만 양수야. 왜냐면 이거 기울기가 양이니까 3, 4분면 얼싸안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쌤말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돼? 그래서 요렇게 외우자. 코사인은 R분의 X야. 또 자칫 잘못해서 코사인 X 좋은데요. 이 R을 빼먹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알았지? 코사인은 R분의 X, 코사인은 R분의 X.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 그 2번은 너네한테 지금 뭘 요구하냐면 사인 얼마래? 지금 4분의 9파이, 코사인 3분의 14파이,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자, 이제 쌤이 여기에서 너네한테 얘기를 할 건데, 아까 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들아, 물론 이거 지금 쌤이 엄청나게 큰 단위원 하나 그려놓고 너네랑 얘기할게. 엄청나게 큰 단위원 하나 그려놓고 여기서 좀 얘기를 할게. 분명히 아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X축의 양의 방향이 무슨 선? 시초선. 근데 쌤이 여기다가 바늘을 하나 놓고 해서 띵 튕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고스톱 칠 때 시계 방향으로 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 고스톱 칠 때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 고스톱 칠 때 한국 고스톱은요, 시계 방향으로 가라고 해요. 내가 쳤어? 그럼 네 다음에 내 오른쪽에 있는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시계 방향이면 나의 왼쪽인가? 아무튼 시계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포커를 할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 이게 동양과 서양의 문화의 차이래. 그래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학은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과목이. 너무 많이 간다. 그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알았지? 너무 많이 가지 말고 그냥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 시초선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양해각 플러스 각도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난 지금. 알았지?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는 음해각. 이거는 크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다 해서 방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방향성. 알았지? 그래서 지금 요 문제 보면은 우리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그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그래가지고 쌤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음수인데 겁나 작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음의 방향으로 돌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여기 시계 반대 방향이 양해가, 시계 방향이 음해가, 요거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갑니다. 사인 4분의 9파이요. 사인 4분의 9파이. 오케이. 사인 4분의 9파이. 이 한 바퀴를 도는데 몇 파이야? 아연아? 내가 몇 파이냐고 물어봤는데 360을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네? 2파이예요, 2파이. 맞지? 근데 얘는 2파이보다 더 어때? 더 커. 그럼 얘는 회전 운동을 한 바퀴를 돌고도 더 갔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2파이를 빼면 얼마큼 갔어? 4분의 파이. 그럼 이 첫 번째 애는 있잖아. 동경이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여기 딱 정확하게 여기에 4분의 파이에 딱 놓여져 있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나는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몇 콤마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 점의 좌표 45도야. 그럼 이거 지금 반지름 내가 얼마나 그랬지? 1로 잡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 그치? 요걸 이렇게 딩딩딩딩딩 내리면은 이게 1대 1대 루트 2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요 x 좌표를 루트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 y 좌표도 루트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동의하지? 그럼 사인 4분의 9파이는 얘야. 당연히 y좌표잖아. 그래서 정답은 루트 2분의 1 이렇게 답을 하면 끝난다. 됐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게 코사인 얼마를 물어봤냐? 3분의 14파이를 물어봤어. 코사인 3분의 14파이는 한 바퀴를 도는데 2파이라고 그랬어. 근데 벌써 이제 아마 3분의 14파이 정도 느낌 왔을 거야. 4파이야 4파이. 돌고 난 다음에 3분의 2파이만큼을 더 간대요. 자, 생각할게요. 3분의 2파이만큼을 더가 두 바퀴를 돌고서 양의 방향으로 3분의 2파이 3분의 파이가 60도야. 그럼 3분의 2파이는 120도겠지. 그럼 120도면 여기서 요만큼을 더 갔다는 소리 아니야? 120도? 맞잖아. 그럼 여기서 한 요 정도? 90도만큼 갔다 여기 30도. 맞지? 그럼 여기에 지금 있는 거야. 이 동경이. 동의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가 60도. 쌤이 여기 디그리로 표시할게요. 60도가 된 상황입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 놈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같이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좌표 한번 볼 건데 특수각입니다. 딩딩딩딩 내리면 요게 지금 1입니다. 반지름을 1로 봤기 때문에 아까 쌤이 말했죠? 1대 2대 루트 3 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X좌표 얼마? 뭐라고요? 얼마라고요? 1대 2대 루트 3입니다. 그래서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좌표는 얼마예요? 1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야. 동의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코사인은 누구 좌표를 봐야 된다? x 좌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됐지? 하나만 더 가보자. 마지막은 너네한테 뭐 물어봤냐면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로 답을 해봐라 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파이만큼 갔잖아.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이쪽으로 음의 방향으로 몇 바퀴 한 바퀴 돈 다음에 한 번 더 갔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야. 인정? 여기가 4분의 파이네. 근데 보여? 요 점이랑 요 점은 무슨 관계야? x축 대칭이네. 보이지? 그럼 x축 대칭이면 뭐의 부호가 반대야? y의 부호가 반대라서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근데 탄젠트는 뭐라 그랬죠? 기울기 45도잖아요. 아니면 x분의 y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 그럼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지금 쌤이 일반각의 삼각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기본 문제 7-3번을 문제를 완료를 했습니다. 괜찮나요? 네, 요 정도 따라올 수 있지? 우리 그 삼각함수 일반각이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문제 안에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일 때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일 때 라고 하면 일단은 대체적으로 자, 한번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3, 4분면? 그럼 몇 도보다는 큰 거지? 180도보다는 큰 거잖아. 맞지? 180도보다는 크고 또 몇 도보다는 작은 거야. 270도보다는 작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왜냐면은 내 기준에 우리 학생들 기준에서는 한 바퀴를 도는 게 끝이다. 이게 전부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풀이가 작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쌤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까 쌤이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좀 연결을 시켰냐면 자, 얘들아 잘 들어봐. 일반각은 회전 운동의 개념이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의 방향, 음의 방향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나마 좀 문제를 풀 때 아까 쌤이 언지시 여러분들한테 몇 바퀴를 돌았지?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쌤이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원 그려놓고 현재 동경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동경의 위치가 여기 딱 있네요. 1사분면에 놓여 있네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얘가 여기서부터 띡 요렇게만 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있잖아. 쌤이 팅 쳐가지고 한 바퀴를 돌고 더 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 바퀴를 돌고 더 온 걸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쌤이 여기다 멈춰놓고 야 이거 있잖아 이거 세타 일반각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45도였다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일반각이 45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쌤 저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보세요.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가 1이 된다면 한 바퀴 돌고 더 갔다. 2가 된다면 두 바퀴 돌고 더 갔다.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음의 방향으로 돌고 45도만큼 더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라서 플러스 45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써줘야 되고 음의 방향으로 도는 것까지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n은 정수가 됩니다. n은 정수.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일반각의 표현법이다. 그럼 이제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3, 4분면의 각이래 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왜냐면 얘는 그냥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요것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뭔가에 대한 바퀴수 360도 곱하기 n 이라는 표현 여기서도 마찬가지 360도 곱하기 n 이라는 표현이 써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괜찮나요? 네, 그리고 반드시 n은 또 뭐다? 정수. 네, 지금 이 내용이 우리 정석책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쓰라고 시키도록 할 텐데 어디다가 쓰면 좋을 것 같냐면 그 90페이지
90페이지 보면 딱 타이틀이 일반각의 삼각함수라고 적혀 있단 말이죠. 거기 일반각의 삼각함수에다가 네, 그 아래에 일반각이라고 돼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연습을 좀 시킬게요. 세타가 제3,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한다면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보단 크고 이것도 순서를 좀 바꿔서 써주세요. 360 곱하기 n 더하기 270이다.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걸 그 밑에다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일반각에 대한 얘기까지가 된 거고 이제 완전 또 새로운 유형을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어디 있냐면 94페이지 잠깐 볼까요? 94페이지 94페이지에서 이제 문제를 쌤이 좀 풀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정말 심플한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양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쌤이 지금 조금 괴롭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문제는 아주 간단하죠. 그냥 하나 이렇게 있지만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외우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점. 네, 조금 힘들겠지만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기본 문제 7-4번 보면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세타의 범위에서 세타의 동경하고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하다. 사인 세타 플러스 6도의 값을 구하여라.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동경을 하나만 두고서 하나의 동경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는 동경을 몇 개를 등장을 시키냐면 2개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유형 자체를 쌤이 이제부터 뭐라고 소개할 거냐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소개할게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네, 두 개의 동경이 있는데 그 위치 관계를 본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기본 문제 7-4번처럼 첫 번째 일치한다.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일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쌤이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는데 일치한대. 동경을 쌤이 2개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동경은 쌤이 노란색에서 여기다 이렇게 잡고 L이라고 잡도록 할게요. 그럼 또 하나의 동경도 파란색에서 얘도 L' 이렇게 2개의 동경을 같이 잡을 건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냐면 L'에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L은요. 자, 쌤이 여기서 요 각도를 일단 세타 이렇게 잡고서 L을 표현한다면 360 곱하기 정수 더하기 세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동의하죠? 이 L'도 360 곱하기 정수인데 여기다 n이라고 써버리면 조금 수학적이지 못해요. 왜냐면 여기도 n이라고 쓴다면 얘랑 같은 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같은 정수지만 뭐 다른 m을 쓴다라던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세타는 지금 똑같죠?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정보를 얻으려고 그래. 2개의 동경이 지금 일치한대. 그래서 나는 그 세타를 알고 싶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둘을 빼는 겁니다. 이 둘을 빼는 거야. 왜냐면 뒤에 이걸 없애기 위함이야. 알았지? 이 둘을 빼는 거야. 그래서 얘는 L에서 L'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L에서 L'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뒤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소거가 돼요. 그럼 여기서 쌤이 360으로 묶잖아요? 그럼 뒤에 정수배 요것만 딱 남을 겁니다. 그래서 쌤 얘기할게요. 결론입니다. 일치한다. 그럼 나한테 제시된 두 동경을 뭐 해라? 빼라. 그리고 뺐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360 곱하기 정수배의 값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럼 그거를 문제에다 쌤이 접목시켜서 다시 소개를 한다면 세타의 동경이 있고 6세타의 동경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쌤이 2개의 동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라. 그래서 5세타로 잡습니다. 세타와 6세타를 뺀 거예요. 그런데 그 5세타의 범위가요. 문제 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타는 90도하고 180도 사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5세타의 범위는 90도에 5 곱하는 450도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80에서 5 곱하면 900도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 있지. 동의해? 근데 이 5세타는 2개를 뺀 결과잖아. 2개를 뺀 결과는 어때야 된다고? 360 곱하기 정수배가 되는 값이어야 된다고. 그럼 이 범위 안에서 360 곱하기 정수배 되는 값이 뭐 있어? 1을 집어넣으면 360도 안 되고 2 집어넣으면 어때?
720도 되는 거 보이나요? 720도 동의해? 그래서 720도 있네? 3 집어넣으면 1080인데 넘어가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 풀 때는 그럼 5세타라는 각은 얼마였구나? 720도였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세타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돼? 5, 1은 5, 5, 4, 20, 5, 4, 20. 그래서 144도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게 1번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두 동경이 일치해? 그럼 무조건 뭐 하라고? 빼는 거야. 세타라는 동경이 있었고 6세타라는 동경이 있어서 쌤이 뺐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분명히 주어질 거예요. 세타의 범위가 주어질 겁니다. 그럼 그 세타의 범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고 우린 뭘 찾아야 돼? 일치하는 케이스는 꼬리 360 곱하기 정수배 되는 값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요 값이 나올 수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답으로 하면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사인 세타 플러스 6도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사인 여기 6도를 더한다면 150도를 구하라는 얘기기는 해요. 사인 150도를 구하래요. 지금 이 문제 조금 연결을 쌤이 마무리할게요. 사인 만약에 150도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여러분 여기서 원이 있을 때 단위원으로 또 가도록 할게요. 단위원 180도가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와서 여기 각도가 몇 도 되게끔 30도가 되게끔 하는 게 150도에 대한 값이겠죠. 여기가 150도니까. 자, 그럼 요 좌표를 좀 찾아줘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단위원이라서 쌤이 요걸 1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리고 쌤 물어볼게요. 우리 재우. 자, 이 점의 좌표를 쌤한테 얘기해주면 되거든요. X 좌표는 얼마일까요? 여기서 요렇게 직각삼각형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X 좌표는? 네? 아니 그 특수가 아까 쌤이 비율 외우라고 그랬잖아. 여기 있으면 1대 2대 루트 3이라니까? 2요? 루트 3. X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 아니지. 1대 2대 루트 3인데 2에 해당하는 게 1인데 지금? 2분의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옳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잘했어. 그럼 Y좌표는?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사인 150도는 뭐라고 말해야 돼? 무슨 좌표를 봐야 돼? 사인이니까 Y좌표. Y좌표.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분의 1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거고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건 거예요. 일치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두 동경을 어떻게 해라? 빼라. 뺐을 때 꼴이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360 곱하기 정수배가 딱 되어야 되는 그 놈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를 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일치하면 두 동경이 일치하면 우린 그 두 개의 동경을 뭐 한다? 뺀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기억하면 된다. 두 동경을 뺀다. 뺐을 때의 꼴은 360 곱하기 정수배 꼴이어야 된다. 0이 아니에요. 일치한다 그래서 그럼 빼버리면 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회전한 바퀴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 곱하기 정수배 꼴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도 가볼까요? 그 문제 그냥 그 순서대로 그대로 가면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세타의 동경하고 6세타의 동경이 뭐래요?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랍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두 개의 동경이 원점 대칭의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점 대칭의 상황인데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지만 방향이 반대다. 근데 그 문맥을 보고서 여러분들은 얘는 지금 원점 대칭 상황이라는 거구나가 읽혀져야 됩니다. 자, 얘도 쌤이 지금 노란색, 파란색으로 두 개의 동경을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잡고 L이라고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잡고 쌤이 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를 쌤이 세타라고 잡는다면 얘는 막꼭지 각으로 여기가 세타가 됨도 알 수 있겠죠. 계속 가볼까요? L은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360도에다가 정수배만큼 같고 세타만큼 더해졌다라고 잡을 수 있을 것이며 L'은 360도에다가 정수배만큼 같는데요. 새롭게 얼만큼을 더 가야 돼? 180도를 더 간 상태에서 세타만큼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180도만큼 더 가고 세타만큼 더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L'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쌤이 세타를 소거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라.
그럼 여기서도 세타를 소거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한다라는 건 이 둘을 뭐 하라는 소릴까요? 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원점 대칭의 상황도 두 개의 동경을 여러분 빼주는 겁니다. 두 개의 동경을. 그럼 뺐을 때 지금 보세요. 뺀다라는 거 직관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 얼마큼 차이 나면 되는 거야? 180만큼 차이가 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여기 180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360 곱하기 뭐 정수배가 있는 상태에서 180 요게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물론 쌤 지금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180이 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360도 하나 주면은 플러스 180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찌 됐건 간에 360 곱하기 정수백골에다 180을 더한 값이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다시 가볼까요? 우리 아까 그 문제 계속 한번 풀어볼게요. 2번 갑니다. 세타의 동경하고 6세타의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다. 그럼 우리 뭐 한다? 뺀다. 이 상황이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5세타의 요것도 똑같잖아요, 지금. 맞지? 근데 꼴이 어때야 된다고? 360 곱하기 정수에다 180 더한 거. 그럼 여기가 0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180인데 범위에 있지 않아. 이게 1이었다라고 생각해봐. 둘 더하면 얼마야? 540도야? 540도 있어 없어? 있어 지금. 그치? 하나만 있지 않아. 답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어. 그래서 다 해봐야 돼. 범위 넘어갈 때까지. 알았지? 내가 지금 여기다 1을 집어넣었더니 540도 있잖아. 그치? 일단 찾은 거야. 5세타라는 값이 540도가 일단 여기 하나 찾았어. 하나 더 해봐야 돼. 범위 넘어갈 때까지. 자, 2 되면 720이잖아. 720에다 얘 더하면 얼마야? 900이야. 있을 수 있었어. 근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거라고. 답이 항상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세타는 얼마가 되는구나? 108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다. 됐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108도에다가 12도를 더한 값을 보래요. 이번에는 코사인 120도를 보라는데 이 2번 문제가 코사인 120도를 보래요. 그럼 코사인 120도는 원 그려놓고 그래서 120도 가야 돼. 재우야, 쌤 여기다 마지막으로 쓸게. 이게 60도가 되잖아? 그럼 이게 비율이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이란다. 알았지? 외워야 돼. 근데 여기서 120도가 된다면은 180인데 60도만큼 빽하니까 한 요 정도에 이렇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가 60도라고. 알간? 그리고 여기가 1이라고. 나 지금 너무 대놓고 다 주고 있다 지금. 알았지?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 직각삼각형 만들게. 내가 여기다 이렇게. 됐지? 그 비율이 1대 2대 루트 3이라고 했다고. 인정? 그럼 좌표 잡아봐. 좌표 몇 콤마 몇이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게 1이잖아 1 그치? 그 2야. 야, 여기가 얼마야 X좌표? 재우? 2분의 1 근데 이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Y좌표는 2분의 1 근데 코사인은 X야 Y야. X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된다. 됐죠? 원점 대칭같이 했고요. 근데 이게 쌤이 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졸라 많다고 했냐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두 개만 나오면 좋겠잖아. 밑에 유제 문제 한번 볼까요? 유제 문제 여러분들한테 이번엔 두 동경이 뭐 하는데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석책 순서대로 일단 가볼게요. 세 번째 갑니다. Y는 X 대칭이요. 뭐 일이 많아? 그치? 일단 원점 대칭일 때도 쌤이 두 개 뭐 한다? 빼는데 원점 대칭이면 360 곱하기 정수배 한 다음에 뒤에 180 군더더기 남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자 Y는 X 대칭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Y는 X 대칭은 무슨 얘기냐면은 두 개의 동경이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쌤이 보여줄 수 있어. Y는 X가 필요해. 이게 대칭축이라. 자 하나의 동경은 지금 여기에 쌤이 이렇게 잡을게. 그래서 여기를 L 이렇게 잡고 요걸 그대로 Y는 X 대칭이라서 여기에 이렇게 L 프라임 이렇게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L이라는 것도 일반각으로 쌤이 표현을 하면 360 곱하기 정수배 더하기 세타 이렇게 해서 쌤이 여기를 세타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얘들아. 여기를 세타 이렇게. 알았지? 근데 이제 L 프라임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요걸 그대로 쌤이 뭐 했댔지? 대칭을 시켰다 그랬지? 그럼 잘 생각해봐. 잘 생각. Y는 X 대칭이야? 여기가 세타지?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봐줘야 돼. 알았지? 그럼 이제 L 프라임은 어떻게 들어가냐? 360 곱하기 정수배
그 다음에 돌아서 왔어. 얼마큼 더 가고 90도만큼 더 갔다가 세타만큼 백해야 되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90만큼 더 갔다가 세타만큼 백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괜찮아? 다시 왔어. 돌았어. 몇 바퀴를 돌았어. 근데 90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가. 그랬다가 다시 세타만큼 반대 방향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음의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타라고요. 쌤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 세타를 소거하는 방향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y는 x 대칭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개의 동경을 뭐 해줘야 되겠어? 더 해줘야 되는 거지. 이 두 개는 빼야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뭐 할 차례야? 더 해줘야 된다고. 알았지? 그럼 더하게 되면은 L이랑 L'이랑 더했더니 360 곱하기 뭐가 됐어? 정수배가 되고 뭐가 남아 뒤에? 90도가 남는다. y는 x 대칭은 90도가 남는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 좀 해볼게요. y는 x 대칭이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죠? 근데 아직 안 끝났어. 당연히 쌤이 지금 생략하기, 정수 다 정수라고 쌤이 써놨으니까. 근데 이게 그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일단 큰 카테고리로는 이렇게 세 개가 있지만 그 X축 대칭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Y축 대칭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쌤이 지금 조금 걱정인데, 네, 한번 볼게요. 쌤이 이제 간단하게 좀 X축 대칭이랑 Y축 대칭까지만 보고 혹시 그거 외에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문제 풀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Y는 X 대칭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네 번째 Y축 대칭 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X축 대칭 여기까지 이 5개만 일단 여러분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문제 나오면 쌤이 조금 더 그때 풀어주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Y축 대칭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뭐 지금 딱 들어도 알겠지만 하나의 L하고 L'에 대해서 싹 살펴봤을 때 L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L'은 어디가 있으면 되냐면 여기 이렇게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 L'. 알았지? 이렇게. 그럼 이제 L이라는 것은 360 곱하기 정수배 그 다음에 세타만큼 왔다. 그래서 여기를 쌤이 세타라고 잡으면 충분히 표현이 가능. 그러면 Y축 대칭이니까 여기도 이제 세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냐? 360 곱하기 정수배 더하기 봐봐. 돌아서 왔잖아. 얼마큼 더 가야 돼? 180만큼 더 갔다가 세타만큼 백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쓸 때는 180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요. M이 왜 나왔어? 세타가 써줘요. 세타만큼 음의 방향으로 백한다.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은 세타를 소거하는 방향이라 했잖아. 느낌 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 돼? L이랑 L'을 더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360 곱하기 정수배 그리고 남는 게 180이 뒤에 남아야 된다. 여기까지 됐죠? 자, 봐봐. 우리가 사실은 상황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쌤이 지금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뭐였었냐면 외워야 된다라고 쌤 미리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쵸? 일치에 그러면 봐봐.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줄게. 일치에 차이가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 빼야 되는 거야. 뺐을 때 꼴은 바퀴수, 회전 바퀴한 만큼만 남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360 곱하기 정수배만 딱 있어야 돼. 그 값이. 알았지? 원점 대칭이야. 그럼 머릿속에 떠올려지잖아. 원점 대칭 이 그림을 떠올리라고. 그럼 둘을 뭐 해야 되겠어? 당연히 빼야겠지. 뺐을 때 차이가 얼마큼 나야 돼? 180만큼 차이가 나야 돼. 그래서 360 곱하기 정수배 더하기 180이 뒤에 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할 얘기가 있어. Y는 X 대칭, Y축 대칭, X축 대칭. 이건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볼 예정이야. 잘 생각을 해보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니네 대칭이라고 표현이 되는 건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할 거야. 아연아, 멍 때리면 안 돼. 조금 더 수학적인 표현을 해서 소개를 좀 할게요. 뭐냐면 Y는 X 대칭이라면 여러분 이 Y는 X가 대칭축입니다. 동의해? Y는 X가 대칭축이야.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밑밥을 까냐면 대칭축이라 함은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관계라는 소리잖아. 그럼 너네 한번 생각해봐.
이게 여기가 지금 이게 y는 x다 보니까 분명히 이 각도가 몇 도일까? 45도지. 왜냐면 y는 x,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y는 x는요. 이거 y는 x입니다, 여러분. y는 x는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45도입니다. 자, 이 두 개가 y는 x의 대칭 관계예요. 그치? 그럼 우리는 대칭축을 구할 때는 둘을 더한 다음에 뭐 하냐고. 나누기 2를 한다고. 나누기 2를 해.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잖아. 그 중점을 찾잖아. 내 말 동의해? 맞아? 지금 내가 더한 상태야.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90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얘가 몇 도니까? 45도니까 이거의 2배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원래. 원래 대칭축을 찾을 땐 어떻게 한다고? 둘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럼 그게 대칭축인데 여기 이 대칭축이 이루는 각이 45도라고. 그러니까 그거의 2배인 2분의 나누질 않았잖아. 그러니까 여기 90도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너네들이 문제를 풀 때 y는 x 대칭이야? 대칭축이라는 게 지금 존재해. 그러면은 그 대칭축의 각도를 생각하면 돼. 45도니까 둘 더했을 때 90도가 남아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되면 되고. 잘 들어. 얘 봐봐. 대칭축이 존재해. 그게 어디야? y축이라며. 그럼 얘는 각도가 지금 몇 도야? 90도였다고. 그럼 둘을 더했을 때 뭐가 남냐고. 180이 남는다고. 그러니까 대칭축이 이루고 있는 각의 2배만큼 뒤에 붙으면 된다 이거야. 다시 할게. y는 x 대칭 45도지. 그래서 90도가 된다고 얘기해서 더했을 때, 자, y축 대칭 90도지, 90도지. 그래서 더했을 때 180도가 뒤에 남아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그럼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치? x축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재우야. 그러면 l이랑 L'을 내가 더해. 그러면 360도 곱하기 정수배가 되고 뒤에 뭐 들어가야 돼? x축 대칭이라 함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L하고 L'이 여기 있죠, 여러분? 그치? 그 x축은, 대칭축은 여기입니다. 재우 보세요. 몇 도를 이루고 있어요, 시초선이랑? 0이에요, 0. 0. 아무것도 붙지 않아요. 아무것도 붙지 않아요. 선생님, x축이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맞아. 그럼 이루는 각이 180이지? 그럼 180의 2배 360이야. 그럼 360은 여기로 묶일 수 있어. 아무것도 붙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인지가 되고 나면 내가 빼야 되는지 더해야 되는지가 생각이 나잖아. 일치하고 원점 대칭이야 빼는 거야. 일치에 360 곱하기 정수배, 그 다음에 없어. 원점 대칭이야 360 곱하기 정수배, 그 다음 180이 남아야 돼. y는 x 대칭이야. y는 x가 대칭축 45도야. 그럼 뒤에 90도가 있어야 돼. y축 대칭이야. y축은 90도니까 2배 한 거 180이 남아야 돼. 더한 다음에. 그치? x축 대칭이야. 0이니까 얘는 더해서 360 곱하기 정수배가 되면 돼. 이렇게 외우라고. 알았지? 그냥 외우기 편하게 지금 쌤이 얘기를 한 거야. x축 대칭이면 그냥 두 개 더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y축 대칭이면 둘 더했을 때 뒤에 180이 남아야 된다고. 알았어? 그래서 이 내용들도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여기 5개 중에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 3개가 제일 많이 솔직히 이것도 아니고 요 2개가 가장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 저 2개는 반드시 외워두시고 나머지 것들도 일단 먼저 체크는 좀 해놓자. 거기다 써놓기는 하자. 7-5번은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자,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원점 O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10등분해서 각 분점을 차례로 P1, P2, P3, P10이라고 한다. P1, O, P2가 세타일 때 P1은 1,0이야. 다음 물음에 답할 O. 오케이. 원이 이렇게 있어. 단위원인가 이거? 반지름이 1인 원이래? 반지름이 1인 원이라 했어. 그 Y축은 안 그려도 되죠. 왜냐면 Y축 그리면 여러분 좀 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5등분 해야 되는데 5등분 한 요 정도 자르면 되려나? 괜찮냐? 5등분 여기서 원점 이렇게 지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대충 뭐 이런 느낌이면 괜찮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그림을 내 머릿속에서 그려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읽으면서 따라올게요. 지금 일단 문제가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원점 5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10등분 했다고 하길래 쌤이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밑에 지금 너무 그림이 빡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데 그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각 분점을 차례로 P1, 오케이, 여기 P1. 그리고 얘는 1,0이래. 그리고 여기 P2, 여기 P3, P4, 뭐 블라블라, P5, 자 여기 P6 이렇게 하고 블라블라블라 다 얘기한다고 하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아 P1, O, P2 여기 세타. 다 10등분이니까 등분, 같을 등입니다. 분할 분 해가지고 다 똑같이 10개로 나누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사인 3세타 이걸 잘 다 더해봐. 사인 10세타까지 P7, P8 P9, P10. 자, 무슨 느낌일 것 같냐면 내 느낌은 이런데 너는 여기서 질문해볼게. 요 점하고 있잖아. 요 점하고 무슨 관계인 것 같아? 대칭?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에요, 여러분. 원점 대칭. 직관적으로 더 들어간다. 원점 대칭 한다면 좌표 봤을 때 x, y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관계 원점 대칭이죠. 그치?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사인 세타를 물어본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점, 이게 세타잖아요. 이 점에서 동경이 이걸 말하는 거야. 이 점에서 무슨 좌표를 말하는 거지? y좌표 아니야? 맞잖아. 내 말 동의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네가 만약에 이 P2라는 점의 좌표를 잡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X좌표는 코사인 세타라고 했을 것 같고 Y좌표는 사인 세타라고 잡았을 것 같은데? 동의하지? 무슨 말인지. 여기는 지금 이게 시초선, 이게 각이 몇 세타? 2세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코사인 2세타가 될 거고 사인 2세타가 되지 않을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간다면 지금 나한테 사인 세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인 10세타까지 다 더하라는 그 얘기는 y 좌표를 다 뭐해라? 더해라 라는 얘기 같은데 지금 얘네들이 얘하고 얘의 y 좌표를 더하면 0이 될 것이고 얘하고 얘의 y 좌표를 더하면 또 0이 될 것이고 그럼 y 좌표를 다 더하면 얼마 되겠냐고 0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0입니다. 괜찮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갈게요. 2번은 코사인 세타, 코사인 3세타, 코사인 5세타, 코사인 7세타 이렇게 한다는데 코사인을 1번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아요. 뭐냐면 아 뭐야 코사인 세타라, 코사인 2세타라, 블라블라 코사인 10세타까지 다 더하면 얘도 0인 거 아니야? 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지금 2번 문제는 홀수 번째에 대한 세타 값들만 더해놨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러면은 코사인 2세타, 코사인 4세타, 코사인 6세타, 코사인 8세타, 코사인 10세타까지 짝수 번째의 세타의 값들에 대한 코사인 값들을 더하면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 거 맞지 않아? 왜냐면 문제에서 홀수 번째 세타는 A라며. 근데 짝수 번째 세타들도 다 더하면 뭐 되는 거니까 0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코사인 3세타, 코사인 5세타 그거들 A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당연히. 인정? 인정? 그러면 타브라면 마이너스 A라고 하려고 했지. 근데 문제가 탁 생겼던데? 뭐가 문제가 생겼어? 2세타, 4세타, 6세타, 8세타까지밖에 없었던 거야. 얘가 없었던 거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얘. 아주 치사하게 요거 하나 빼놨죠.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해야 돼? 아, 10세타? 어딘가 봐야지. 여기서부터 붕. 무슨 동경? 이동경. 요 1,0이 사실은 코사인 10세타, 사인 10세타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코사인 10세타가 얼마였다는 소리야? 1이었다라는 소리고 그럼 얘는 1이었다라는 얘기니까 여기까지 합을 구해라. 그럼 얘만 이쪽으로 뿅 하고 뭐 하면 돼? 이항시켜서 정답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된다. 별거 아니죠? 어렵지 않아요. 좌표를 이해했고 오늘 삼각함수의 정의 자체가 원이 회전 운동하면서
동경, 각도가 변화될 때마다 그 좌표를 삼각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오늘 배워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해했다면 이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점의 좌표들이 전부 다 x좌표는 코사인 값, y좌표는 사인 값을 말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 이것만 체크할게요. 7-2번 7-5번 그 다음에 7-6번 잠깐만요. 너 줘봐 잡아. 2번, 5번, 6번입니다. 똑같네 이건. 2번, 5번, 6번 숙제를 오고 3개만 해오세요. 나머지는 뺄게요. 나머지는 그냥 안 해도 됩니다. 근데 2번, 5번, 6번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 할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할 거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 조금 더 자세히 할게요. 그래서 요거 할 거니까 좀만 쉬었다 합시다. 팔단어 오늘 막 디테일하게 엄청나게 많은 걸 나갈 생각은 없고 네, 몇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알았으면 하는 것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정석책 97페이지 보면 삼각함수의 기본 공식이다 하고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그 탄젠트 세타를 보면 한국말로 세 글자 뭐라고 한다고? 탄젠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탄젠트 한국말로 세 글자 뭐라 그래? 그랬더니 진짜 탄젠트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었어. 기울기죠, 기울기. 그래서 x분의 y라서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요거 여러분들 암기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미 중학교 때 외웠던 거 중에 있지만 잘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면 또 외웁시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 처음 이런 걸 했어요. 아이고 중딩 때 안 하나? 그럼 처음 보는 거군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왜 1이냐면 단위원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단위원.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잖아요. 그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거기에서 파생된 식입니다. 그렇구나. 난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왜? 근데 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에요? 그 원 위에 있어서 원방 요 원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은 원이잖아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그 관계 때문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외우세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아연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은? 자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지. 잘했어. 귀여워서 조금. 자,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데 저걸 외워봐. 그러면 모르는 학생이 없어요. 쌤이 여러분들한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방금 아연이한테 질문한 거 있죠? 사인 제곱은 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요.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뭐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요. 이게 이제 바로바로 돼야 되고 하나만 더 할게요.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거는 뭘까요? 상우 알아? 사인 코사인 맞아요. 엄청나죠? 이 공식을 안다, 외워라. 그러면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연결시켜서 사실 요 1이라는 거 대신에 뭘 갖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요걸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쌓고 들어간다라는 소리는 완전 제곱식을 전개했을 때 꼴이다 볼 수 있어서 여기다 이제 써놓고 여러분들 우리 같이 외울 겁니다. 지금 그 97페이지 밑에 박스에 보면 뭐 상제관계, 제곱관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선생님도 상제관계, 제곱관계는 처음 봐요. 네, 그래서 그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밑에다가 요거 두 개를 좀 써놓고 이 형태를 나는 외워야 한다라는 거 같이 써놓고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1 마이너스 2 사코다. 그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전체 제곱이었겠죠? 그런 부분은 굳이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이니
탄젠트는 뭔가 변형해서 문제를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저 정도만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되나요? 됐어요? 오케이. 쌤 짬뽕이 16분 후에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마음이 급해요. 내 짬뽕을 불게 만들 수 없다. 와, 엄청나게 빨리 와. 기본 문제 8-1번 쌤 해볼게요. 이것만 알면 우리 여기 있는 문제 웬만한 거 지금 다 풀 수 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기본 문제 8-1번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증명하시오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쌤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해주세요. 왜냐면 이 증명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놓잖아요. 그럼 이 공식이 내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 첫 번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코사인 4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4제곱 세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식을 정리해서 이 중간 과정에서 말하는 이 두 개의 형태가 나오기만 하면 끝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4제곱 마이너스 4제곱 이거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인 합차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쌤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비록 4제곱 마이너스 4제곱이지만 제곱의 형태로 합차 써줄 수 있을 겁니다. 동의하죠? 그치? 근데 우리 이거 얼마나 그랬지? 1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린 그냥 바로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구나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다.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얘 또 제곱 마이너스 제곱 나왔네요. 그치? 그래서 뭐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것도 가능한데 문제에서 증명하라는 건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치? 자, 요거를 1-2 사인 제곱으로 너 만들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데 간단하죠? 코사인 제곱은 1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서 코사인 제곱 자리에 1 사인 제곱을 써주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렇게. 괜찮죠? 그럼 문제에서 증명하라는 그 꼴의 형태가 다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 식을 정리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요 문제를 숙제로 해올 때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면서 요게 이 식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요 공식들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는 걸 테니까 꼭 반드시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은 탄젠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얘거든요. 요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뭔가 시작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탄젠트는 뭐 분의 뭐? 코사인 분의 사인. 그래서 쌤이 얘를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으로 할 수 있고 마이너스 사인 제곱도 또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이제 똘똘한 여러분들은 얘도 사인 제곱, 얘도 사인 제곱. 그럼 사인 제곱으로 뭐 할 수 있다? 묶을 수 있다. 그래서 쌤은 여기다가 사인 제곱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앞에 있는 항에서는 코사인 제곱분의 1 남을 거고 마이너스 뒤에 있는 항에서는 1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개를 또 뭐 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 통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기서 이제 통분을 해주는 거야. 그럼 코사인 제곱분의 라고 하고서 여기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써줄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근데 우린 알아. 이제 이거 보면은 좀 눈에 보여야 돼. 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뭐랑 똑같다? 사인 제곱이랑 똑같다 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사인 제곱에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다시 뭐라고 쓸 수 있어? 탄젠트 제곱으로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처음 시작이 탄젠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 둘을 곱한 거랑 같구나 라는 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2번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마지막. 그러니까 숙제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면서 써 내려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계속 생각하면서 이 공식에서 뭐가 바뀔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 3번 갑니다. 지금 눈에 너무 보이네요. 1 플러스 2 4코 1 플러스 2 4코 그럼 그건 뭘로 바뀐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으로 내가 바꿀 수 있고 분모에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길래 코사인 플러스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인수분해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괜찮죠? 근데 요 둘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같은 거죠. 순서만 교환 법칙 바뀐 것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를 약분을 시켜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럼 남는 게 뭐가 될 거냐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냥 먼저 쓸게요.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동의하죠? 근데 문제가 그렇게 끝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뭔가 탄젠트를 이용해서 바꾸래요. 근데 여러분은 알고 있어. 탄젠트는 뭐 분의 뭐? 코사인 분의 사인. 자, 이 위아래에 있는 식을 뭘로 나눠라? 코사인으로 나눠라. 그 얘기입니다. 자, 가볼게요. 코사인으로 얘를 나누게 되면 1이죠. 얘는 플러스 어떻게 바뀌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동의합니까? 얘도 코사인으로 나누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자리에 뭘 쓰면 되고? 탄젠트 세타. 이 자리에도 탄젠트 세타.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꼴을 만들어줄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8-1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그 공식 아는 상태에서 변형해 가면서 유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면 끝입니다. 질문 없죠? 너무 쉽죠? 자, 이제 두 번째 8-2번 갈게요. 8-2번 별표 8-2번 갑니다. 여러분 1번 8-2번의 종류는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 이걸 알려줘. 그러니까 삼각 B를 뭔가 하나를 알려줘. 2번도 마찬가지. 2번도 지금 알려줬어. 탄젠트 알려줬어. 12분의 5 알려줬어.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야, 사인하고 탄젠트는 얼마야? 야, 사인하고 코사인은 얼마야?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알았지? 근데 요런 문제는 아주 심플해요. 뭘 그려라? 직각삼각형 그리세요. 직각삼각형. 알았지? 그래서 직각삼각형 그리면 봐봐. 이 세타. 코사인 5분의 4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 5. 여기 4 이렇게 해놓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럼 여기 얼마나 소리지? 3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 그럼 오케이. 우리는 사인 세타는요 쌤 이거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5분의 3입니다. 이렇게 탄젠트 세타는요 쌤 얘는요 4분의 3입니다. 근데 여기서 네. 여기서 울트라 캡션 짱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타가 예각일 때 우리가 이제 0도부터 9도 1사분면 동경이 1사분면에 있을 때만 코사인, 사인, 탄젠트가 올 1사분면에 있을 때 그때만 우리가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부호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리스크가 뭐가 있냐면 해놓고 하면 값은 구할 수 있거든. 근데 부호 체크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자, 1번 문제 잠깐 볼까요? 세타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각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에다 세타가 예각, 거기다 하이라이트 세타가 예각, 세타가 예각 이게 있다라는 얘기는 얘는 몇 도보다 작다? 90도보다 작다. 근데 90도보다 작다라는 건 이 동경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 제 1사분면에 있다라는 소리다. 됐나요? 그럼 얘는 3개다. 부호가 뭐여야 돼? 플러스여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답하면 끝입니다. 됐죠? 근데 다시 넘어와서 탄젠트 세타가 12분의 5. 오케이. 또 그려. 뭐 그려? 직각삼각형 그려. 12, 5. 그럼 빗변 찾을 수 있잖아. 얼마? 13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또 구하는 거야. 사인 세타 13분의 5. 그래서 보여? 미세하게 여기를 벌려놨어. 왜? 부호를 바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 13분의 12. 됐지? 얘도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 문제? 어디에 표시해야 돼?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이 거기다 표시해놔.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이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 이게 중요해.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면 뭐만 양수야? 얼싸안. 탄젠트만 양수야. 그럼 내가 구한 사인하고 코사인은 뭐 해야 돼? 부호를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이거지. 기본 문제 8-2번. 됐죠? 틀리지 마세요, 절대. 알았지? 여러분, 이거 선생님, 틀리면 선생님 진짜 이거 뒷목 잡고 쓰려. 왜냐면 작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맞춰서 다행이지만. 자, 기본 문제 8-3번은 곱셈 공식 변형입니다. 네, 8-3번은 곱셈 공식 변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길 거야. 이거를 지금 여기 판서로 수업한다는 게 약간 좀 부끄러운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오시고. 자, 8-4번 가볼게요. 기본 문제 8-4번. 선생님 짬뽕이 왔어요. 아,
나 진짜. 자, 기본 문제 8-4번 갑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수 p의 값을 구하고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 작성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지금 2x제곱 더하기 px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빵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근은 한 근, 그러니까 여기 근을 알려줬는데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가 근이다 이겁니다. 그 수상에서 그쵸? 2차 방정식 두 개의 근 개수 몰라 근 개수 몰라 근 개수 그치? 그럼 이 문제 무슨 문제야? 근과 개수와의 관계 문제죠. 그치? 일단 이 둘을 뭐 해봐? 더하세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부호 조심 마이너스 2 조심 2분의 p 해야 됩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인 게 하도 많았다 보니까 자꾸 두 근의 합을 그냥 이것만 부호 바꿔서 대답하는 친구도 있는데 두 근의 합은요 정확하게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p 그 다음 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것도 a분의 c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것도 이제 무슨 문제로 바뀔까요? 곱셈 공식 변형 문제로 바뀌겠죠 여러분. 그치? 우리는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걸 알고 있어. 그치? 요 두 개는 근계 써가지고 여러분이 정보 얻어야 되고요. 요거는 내 머릿속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됐던 정보입니다. 그쵸? 그럼 요거 적절히 이용하면 충분히 피해 값은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이후의 과정은 선생님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세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 구하라. 그 문제도 좀 볼 건데 걔는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네가 2차 방정식을 작성해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통은 문제에서 디테일하게 좀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작성. 그러니까 우리 정석책은 그런 말들이 조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요 말에는 그게 지금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방정식 작성하려면 뭘 알아야 돼? 두 근의 합. 그래서 여기다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분의 1 두 근의 합을 일단 먼저 찾으려고 한 거지. 근데 얘 뭐지?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그리고 쟤는 뒤집어! 그러는 거니까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요거 둘은 역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그럼 또 뭐해? 통분. 얘는 얘 곱해주면 우리 그걸 뭐라 그래? 1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동의해? 그치? 그러면은 오케이. 두 근의 합은 얘야. 근데 두 근의 곱은 우리 뭐 촌스럽게 안 써도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 x제곱. 네. 그다음 마이너스 알아. 두 근의 곱이 아까 얼마였어? 마이너스 2분. 이거 문제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곱의 역수. 그럼 마이너스 2가 두 근의 합인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2x. 두 근의 곱은 1. 해서 여기서 빵. 여기 이제 써주면 되겠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 요것만 오늘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그 지금 102쪽이 우리가 삼각함수를 다루는 단원에서요.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울트라 캡숑 짱 중요한 유형입니다. 뭐냐면 각변환. 근데 아주 심플하게 오늘 요것만 얘기하고 끝낼 거고 다음 시간에 왜 이렇게 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쭈르르르르 하도록 할게요. 봐봐. 오늘은 이것만 외우고 가세요. 아주 중요한 핵심만 오늘 딱 던지고 끝낼 거야. 알았지? 자, 각변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각변환. 각변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요것만 외우세요. 첫 번째 각변환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사고 순서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 쌤 이렇게 물어볼 거야. 함수 바뀌어? 이거 맞아? 문과 상호 맞아 이거다? 오케이. 두 번째 부호 체크. 쌤이 이렇게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것만 써놔. 거기 막 어쩌고저쩌고 막 지금 다 나와 있잖아. 그냥 그거 안 봐도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요 두 개의 생각으로만 할 거예요. 첫 번째 함수 바뀌어. 두 번째 부호 체크. 지금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이렇게 써두시고 함수 바뀌어 부호 체크. 써.
이게 핵심이야. 이게 끝이야. 함수 바뀌어, 부호 체크. 첫 번째, 함수 바뀌어, 두 번째, 부호 체크. 첫 번째, 함수 바뀌어, 두 번째, 부호 체크. 이 단원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요구하는 단원이냐면요. 사인. 우리가 이제 뭐 6분의 파이가 나와, 뭐 3분의 파이가 나와, 혹은 4분의 파이가 나와. 그럼 이제 값을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사인 2분의 파이에다가 세타가 더해진 이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을 한번 구해봐. 뭐 요런 각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게 나오는 거야 이제. 그리고 막 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런 것도 한번 구해봐. 이거 사인 세타랑 무슨 관계가 있어? 이거 사인 세타랑 무슨 관계가 있어? 사인 만약에 내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하면 얘는 사인 세타랑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사고의 순서가 뭐라고요? 함수 바뀌어 안 바뀌어? 부호 체크 이렇게 쌤이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잘 들어. 세타를 제외한 여기에 뭔가가 더해진 요 놈들 있잖아. 2분의 홀수 파이 함수 바뀝니다. 알았지? 2분의 홀수 파이. 에? 2분의 홀수 파이? 자, 얘 2분의 몇 파이? 1파이. 얘는 0이죠? 2분의 0파이. 우리 고등교육과정에서 0을 그냥 짝수 취급합니다. 그럼 얘는 함수가 안 바뀌어요. 자, 얘는 파이죠? 2분의 몇 파이? 2파이. 함수 안 바뀌어요. 2분의 홀수파이 너무 어려운데 아니야.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다 함수 바뀌는 거야. 파이, 2파이, 3파이 함수 안 바뀌는 거야. 심플하죠? 괜찮죠? 그럼 여기서 함수가 바뀐대. 사인은요. 함수가 바뀌면 뭘로 바뀔 것 같아? 누구랑 짝일 것 같아?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짝이에요. 사인은 코사인이랑 짝꿍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바뀌어? 그럼 뭘로 바뀐다고?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2분의 파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면 됩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얘는 함수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얘는 그냥 사인 세타라고 써주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함수가 바뀌지 않죠? 2분의 몇 파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도 사인 세타로 일단 씁니다. 그 파이 애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좋은 얘기네요. 파이 애들을 없애는 거예요. 알았지? 자, 계속 가볼게요. 함수 바뀌어. 2분의 홀수 파이 함수 바뀌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함수 바뀌어. 그런데 마지막 부호 체크하라 그래서 잘 들으세요. 부호 체크는 동경의 위치로 부호를 결정합니다. 즉, 2분의 파이만큼, 동경이 몇 사분면인지 떠올려. 2분의 파이만큼 갔어. 90도. 세타만큼 더 갔어.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2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이야, 음이야? 양이야. 그럼 얘는 부호가 그대로 플러스인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얘 한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세타요. 부호 체크합니다. 마이너스 세타는요. 처음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음의 방향으로. 그럼 몇 사분면의 위치에? 4사분면. 4사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됐죠? 자, 파이만큼 갑니다. 세타만큼 반대 방향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2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죠? 얘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됐나요? 이거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 쌤은 야 2분의 홀수 파이야 함수 바뀌어 라고 얘기했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질문해 볼까요? 코사인은 뭘로 바뀔 것 같아? 사인으로 바뀝니다. 질문해 볼까요? 탄젠트는 뭘로 바뀔까요? 어? 탄젠트 봐봐. 빨리 생각. 코사인이 바뀌면 뭘로 바뀌어? 사인으로. 사인은 뭘로 바뀌어? 코사인. 탄젠트는 뭐 분의 뭐지? 코사인 분의 사인이야. 근데 그게 함수가 바뀐대. 그럼 어떻게 바뀌겠어? 역수로 바뀌는 겁니다. 코사인 분의 사인인데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면 탄젠트는 역수로 바뀌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여기까지만 여러분 체크하고 나머지는 쌤이 다음 시간에 증명해서 막 다 대칭시켜가지고 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보여줄게 막 이러면서 할 거예요. 알았지? 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